축구 승무패 73회차에서 해운대 승부 예측의 신이 선택한 8,000원으로 대박을 꿈꾸며 다시 일어서는 마음으로 실제 구매 내역은 쇼츠 쇼츠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직접 구매한 내역을 쇼츠 영상으로 제작하여 공개하겠습니다. 투명하게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라고 생각합니다. 쇼츠 영상에서 실제 베팅 조합과 금액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72회차를 마무리하고 책상 앞에 앉았을 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14경기 중 9개 적중. 숫자로만 보면 나쁘지 않은 성적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아쉬움이 가득한 회차였습니다. 매 경기 데이터를 분석하고 팀의 컨디션을 체크하며 최근 전력을 면밀히 살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놓친 5경기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조금만 더 신중하게 접근했더라면, 변수를 하나 더 고려했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밤새 저를 괴롭혔죠. 하지만 아침이 되고 구독자님들의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번 아쉬움을 발판 삼아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73회차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1번 경기, 나폴리 대 프랑크푸르트, 예상승 또는 무승부. 이탈리아의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나폴리의 홈구장. 첫 번째 경기부터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나폴리는 최근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지만 프랑크푸르트도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나폴리의 홈 어드밴티지와 최근 좋은 경기력을 고려하면 승리 가능성이 높지만 프랑크푸르트의 조직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분데스리그에서 단련된 프랑크푸르트의 전술적 성숙도는 나폴리를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나폴리가 우세하지만 팽팽한 접전 끝에 무승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승 또는 무승부로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리버풀 대 레알 마드리드, 예상 레알 마드리드 승. 안필드의 함성이 들리는 듯한 이 매치업. 하지만 감히 레알 마드리드의 손을 들어줍니다. 리버풀의 홈 경기력이 뛰어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그런 압박 속에서 더욱 빛나는 팀입니다. 챔피언스리그의 신화, 레알 마드리드. 이들의 빅매치 경험은 그 어떤 통계로도 설명할 수 없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특히 최근 몇 시즌간 챔피언스리그에서 보여준 클러치 능력은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리버풀이 전반전에 압박을 가하더라도 레알은 후반전 역전의 시나리오를 충분히 그릴 수 있는 팀입니다. 현재 리버풀의 수비 라인에 약간의 불안 요소가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레알의 음바페, 비니시우스 등 공격수들은 그런 틈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72회차의 아쉬움을 딛고 이번에는 과감하게 원정팀의 승리를 점찍습니다. 3번 경기, AT 마드리드 대 위니옹 SG. 예상 AT 마드리드 승. 완다 메트로폴리타노의 견고함. AT 마드리드의 홈 경기는 언제나 상대팀에게 어려운 도전입니다. 시몬의 감독의 전술적 노련함은 여전히 유럽 최고 수준이며 특히 홈에서는 그 위력이 배가 됩니다. 위뇽 SG는 벨기에에서 돌풍을 일으킨 팀이지만 유럽 무대에서의 경험은 아직 부족합니다. 특히 AT 마드리드와 같은 전술적으로 성숙한 팀을 상대할 때는 그 경험의 차이가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AT 마드리드의 중원 압박과 조직적인 수비는 위니옹의 패스 플레이를 무력화시킬 것이고 역습 상황에서의 마무리 능력 또한 뛰어납니다. 홈 어드밴티지와 경험, 전력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는 AT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4번 경기, 유벤투스 대 스포르팅, 예상 무승부. 토리노의 명문 유벤투스. 하지만 이번 경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포르팅은 포르투갈 리그의 강호로 유럽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팀입니다. 유벤투스가 홈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 컨디션이 들쭉날쭉합니다. 반면 스포르팅은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으로 강팀들을 상대로도 좋은 결과를 내왔습니다. 특히 스포르팅의 중원 싸움 능력은 유벤투스와 대등하거나 오히려 우세할 수도 있습니다. 유벤투스의 이탈리아 특유의 견고한 수비와 스포르팅의 조직력이 맞붙는 이 경기는 서로를 견제하는 가운데 득점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 모두 승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중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이고 결국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5번 경기, 토트넘 대 코펜하겐, 예상 코펜하겐 승. 이번 경기는 대담한 선택을 했습니다. 토트넘의 홈 경기이지만 최근 들쭉날쭉한 경기력이 큰 우려사항입니다. 프리미어리그의 빡빡한 일정 속에서 토트넘은 컨디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펜하겐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특히 수비 조직력이 탄탄하고 역습 상황에서의 날카로움은 토트넘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 수 있습니다. 토트넘이 공격적으로 나올 경우 그 공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팀이죠. 최근 토트넘의 홈 경기력이 예전 같지 않고 특히 집중력이 떨어지는 순간들이 자주 포착됩니다. 반면 코펜하겐은 빅매치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보여왔습니다. 72회차의 교훈을 살려 이번에는 과감하게 원정팀의 승리를 점찍습니다. 역번 경기 올림피아코스 대 PSV 예상 PSV 승 네덜란드의 강호 PSV 에레디비시에서 보여주는 압도적인 공격력은 유럽 무대에서도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올림피아코스의 홈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PSV의 전력과 최근 경기력을 고려하면 원정 승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올림피아코스도 그리스 리그에서는 강팀이지만 PSV의 조직적인 공격과 빠른 전개는 다른 차원입니다. 특히 PSV의 젊은 선수들의 기량은 날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으며 빅매치 경험도 꾸준히 쌓이고 있습니다. 홈팬들의 열기가 올림피아코스에게 힘을 실어줄 수는 있겠지만 PSV의 전술적 우위와 개인 기량의 차이를 극복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자신감 있게 PSV의 원정 승리를 예상합니다. 7번 경기 보도에글림 대 AS 모나코 예상 보도에글림 승 노르웨이의 추운 날씨와 인조 잔디 이것만으로도 보도에글림에게는 큰 홈 어드밴티지입니다. AS 모나코는 프랑스 리그에서 기술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지만 보도에글림의 홈 환경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보도에글림은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왔으며 유럽 대회 경험도 꾸준히 쌓여가고 있습니다. 모나코가 기술적으로는 우세할 수 있지만 경기 환경과 홈팀의 투지를 고려하면 이변이 충분히 가능한 경기입니다. 날씨와 잔디 상태가 모나코의 패싱 플레이를 방해할 것이고 보도에글림은 그 틈을 노려 자신들의 스타일대로 경기를 풀어갈 것입니다. 홈의 기운을 믿고 보도에글림의 승리를 점찍습니다. 8번 경기 파포스 FC 대 비아레알 예상 비아레알 승 라리가의 중상위권 팀 비아레알 키프로스의 파포스 FC를 상대로 원정에서도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전력입니다. 비아레알의 전술적 성숙도와 선수 개개인의 기량은 파포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파포스는 홈에서 선전할 수는 있겠지만 비아레알의 조직적인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특히 비아레알의 경험 많은 미드필더들이 경기의 템포를 장악할 것이고 공격수들의 마무리 능력 또한 믿을 만합니다. 원정이라는 부담이 있지만 전력 차이가 명확한 만큼 비아레알이 안정적으로 승점 3점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경기는 비교적 자신있게 원정팀의 승리를 점칩니다. 9번 경기 맨체스터 시티 대 도르트문트 예상 맨체스터 시티 승 과르디올라의 맨체스터 시티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의 경기라면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르트문트도 분데스리가의 강호이지만 시티의 홈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시티의 패스 축구와 압박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특히 홈에서는 그 위력이 배가 됩니다. 도르트문트의 젊은 선수들이 빠른 역습으로 위협할 수는 있겠지만 시티의 볼 점유율과 경기 지배력을 꺾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최근 챔피언스 리그에서 보여준 시티의 경기력은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도르트문트가 선방하더라도 결국 시티의 끈질긴 공격 앞에 무너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홈에서의 안정적인 승리를 점찍습니다. 10번 경기 벤피카 대 레버쿠젠 예상 무승부 리스본의 열기가 가득한 벤피카의 홈구장 이 경기는 두 강팀의 팽팽한 대결이 예상됩니다. 벤피카의 홈 어드밴티지는 분명 존재하지만 레버쿠젠의 조직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벤피카는 최근 리그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레버쿠젠은 분데스리그에서 단련된 전술적 성숙도를 자랑합니다. 특히 레버쿠젠의 조직적인 압박과 빠른 전환 공격은 벤피카의 홈 분위기를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벤피카가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오더라도 레버쿠젠은 침착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양팀 모두 승점이 절실한 상황에서 서로를 견제하는 가운데 치열한 공방전 끝에 무승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홈과 원정의 장점이 서로 상쇄되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11번 경기 클루이브리헤 대 바르셀로나 예상 바르셀로나 승 라리가의 거인 바르셀로나 벨기에의 클루이브리헤를 상대로 원정에서도 충분히 승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클루이브리헤가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긴 하지만 바르셀로나의 전력과는 격차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티키타카는 여전히 유럽 최고 수준이며 특히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클루이브리헤가 수비적으로 나오더라도
바르셀로나의 인내심 있는 공격 전개는 결국 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원정이라는 부담이 있지만 최근 바르셀로나의 경기력과 선수단의 자신감을 고려하면 승점 3점 획득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르셀로나의 클래스를 믿고 원정 승리를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아약스 대 갈라타사라이 예상 무승부 또는 갈라타사라이 승. 이 경기는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아약스의 홈이지만 최근 경기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반면 갈라타사라이는 터키 리그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유럽 대회에서도 강한 면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갈라타사라이의 경험 많은 선수들과 열정적인 플레이 스타일은 아약스의 젊은 선수단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빅매치 경험에서 갈라타사라이가 우위에 있으며 이는 원정에서도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다만 아약스가 홈에서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존심을 건 분전 끝에 무승부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있지만 갈라타사라이의 승부욕과 조직력을 고려하면 원정 승리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무승부 또는 갈라타사라이 승으로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마르세유 대 아탈란타 예상 마르세유 승 또는 무승부.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대결. 이번에는 홈팀에 조금 더 무게를 둡니다. 마르세유의 홈 분위기는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며 이는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르세유는 홈에서 특히 강한 면모를 보이며 최근 공격진의 호흡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탈란타의 조직적인 압박과 빠른 전환 공격은 위협적이지만 마르세유의 홈 어드밴티지가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 팀 모두 공격적인 축구를 추구하지만 홈팀인 마르세유가 경기의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아탈란타도 쉽게 무너지는 팀이 아니기에 마르세유의 승리 또는 팽팽한 접전 끝에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뉴캐슬 대 빌바오 예상 뉴캐슬 승. 마지막 경기는 프리미어리그의 뉴캐슬 세인트 제임스 파크의 열기는 유럽 어떤 구장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빌바오도 라리가에서 선전하고 있지만 뉴캐슬의 홈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뉴캐슬은 최근 투자를 바탕으로 전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특히 홈에서의 경기력은 프리미어리그 최상위권 수준입니다. 빠른 템포의 경기 운영과 강력한 압박은 빌바오를 압도할 것입니다. 홈 관중의 응원을 받는 뉴캐슬은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고 빌바오는 수비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뉴캐슬의 안정적인 홈 승리로 73회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14경기의 분석을 마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72회차의 아쉬움은 이제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더욱 신중하게 그러면서도 과감하게 판단했습니다. 데이터와 감각 그리고 경험을 총동원한 이번 분석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73회차 해운대 승부 예측의 신이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함께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73회차 분석을 마칩니다. 모두 건승하세요. 해운대 승부 예측의 신 이소룡이었습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